안녕하세요. 두잇 안드로이드 앱 프로그래밍의 7번째 날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장을 진행을 할 겁니다. 챕터 2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애플리케이션 구성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위젯의 속성들을 몇 가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단계들을 좀 본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만드는 데 대한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게 해본 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라고 하는 걸 처음에 만들어서 앱을 구성하려고 했을 때 그때 알아야 될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요소가 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앱을 만들 때 구성 요소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잠깐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안드로이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앱을 만들 때 필요한 구성 요소가 어떤 거냐? 자, 앱의 뼈대가 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하나의 액티비티라고 한다라고 했죠. 그 액티비티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입니다. 자, 구성 요소가 뭔지, 자, 구성 요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건지 나중에 이해를 하더라도 어쨌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로는 어떤 것들이 있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수신자, 내용 제공자. 영어로 하면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컨텐트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자,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구성 요소라고 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얘기를 할 겁니다. 어쨌든 그 중에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것부터 보게 될 텐데요. 액티비티는 하나의 화면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액티비티를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를 볼 때, 자, 우리가 처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화면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뷰라고 한다. 그럼 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그죠? 그 뷰라고 하는 거를 담고 있는 거는 뷰 그룹이라고 하는 건데, 뷰 그룹이 뷰를 담고 있으면서 얘가 동시에 뷰가 되니까 뷰가 들어갈 위치에 뷰 그룹이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복잡한 화면이 구성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볼 때 가장 처음에 이해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뭐냐? 자, 안드로이드는 표준 자바하고 조금 달라서 일반 웹처럼, 그죠? HTML 파일을 사용하는, 자, 그 웹처럼, 자, 이렇게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거, 화면을 구성하는 건 XML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태그를 이용해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자바 소스, 자, 기능을 부여하는 자바 소스와 분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레이아웃, 화면 레이아웃에 들어가 있는 버튼이 있다면 이 버튼이 메모리로 올려지고, 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에서 동작을 하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메모리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화면을 구성하는 버튼이 메모리에 올라가고, 이 버튼이 있는 위치를 우리가 알아내서 버튼이 객체를 참조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메모리로 올릴 때까지의 이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메모리로 객체를 로딩하는 과정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거를 메모리의 객체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냥 부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객체화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됩니다. 네, 어쨌든 자, 이런 인플레이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HTML 파일을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 쪽에서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그거는 화면을 구성하는 파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자, 어쨌든 그게 어떻게 됐던 간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뭐 대충 그렇다라고 이해를 하더라도 얘를 직접 우리가 메모리에 로딩한 적이 없는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건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를 만들었을 때,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고, 그게 액션 바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상속해서 만들어졌을 때 그 안에 on create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그 on create 안에 보면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set content view에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자. 자, 파일, new.
자,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프로젝트라고 하고 여기다가 뭐라고 할까요? 자, my라고 하고 자, my activity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activity, my activity라고 하고 패키지 이름을 org android town activity 한번 붙여보자. 자, compile with를 4.4 키캣으로 하고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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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ish라고 하는 걸로 해서 my activity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봅니다. 자, main activity.java로 가보면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on create가 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볼 텐데요. 자, 이 onCreate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앱을 실행했을 때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처음에 화면으로 뜨게 되고요. 그때 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처음에 메모리에 만들어지는 시점에 onCreate가 호출이 됩니다. 자동으로 호출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set content view를 넣어놨기 때문에 얘가 activity main.xml이라고 해서 우리가 만든 화면 또는 자동으로 만들어진 화면에 있는 텍스트 뷰 또는 버튼을 메모리에 객체화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세다 컨텐트 뷰는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메모리 객체화는 인플레이션 과정도 해주면서 동시에 이거를 액티비티라는 화면에 XML 파일에서 만든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기능적으로 봤을 때 화면은 얘거든요. 자, 자바 소스가 됩니다. 이 자바 소스로 구성된 화면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XML 레이아웃에서 구성한 화면 구성을 갖다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냥 set 컨텐트 뷰 쓰면 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냐라고 하게 되면 레이아웃 인플레이션을 직접 해야 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액티비티 같은 화면은 너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에서 자동으로 set 컨텐트 뷰를 호출하면 하게 해준 거고요. 그게 아니라 화면의 일부, 화면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 영역을 메모리에 XML로 만든 다음에 XML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메모리에 인플레이션 하겠다라고 했을 땐 직접 여러분이 코드로 인플레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나중에 가서 같이 볼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XML 레이아웃의 내용이 인플레이션 되기 전에 메모리에 객체화 되기 전에 그 객체를 참조하면 에러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 자, 여기에 텍스트 뷰라고 하는 게 있죠. 자, 텍스트 뷰 1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아직 안 붙어 있네요. 그죠? 처음에 만들어지는 건 아이디가 안 붙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딜리트 하고 자, 버튼을 끌어다 놓으면 버튼 1이라고 하는 아이디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자, 메인 액티비티.java로 와 보면 요때에 메모리에 인플레이션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자, 버튼 객체를 참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find view by id r.id. 버튼 1이라고 하면 얘를 참조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거를 자,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로 받아요. 자, 버튼 1이라고 하는 거는 버튼으로 캐스팅해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자, 이렇게 됐었는데 이 코드를 만약에 set content view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XML 레이아웃 파일의 내용을 객체화하기 전에 얘를 호출하는 걸로 하고 이 버튼 1에 대해서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거를 자, new on click listener 뭐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다. 자, 요렇게 할 수도 있고. 자, 버튼 1에 대해서 또 뭘 할 수 있어요? 아니면 set text라고 해서 글자를 바꿔주고 싶어요. 자, 시작이라고 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버튼 1이라고 하는 객체를 참조하는 코드가 set content view보다 먼저 오게 되면 메모리에 만들어지기 전에 버튼을 얘가 찾으려고 하는 거게 되겠죠. 자, 요 상태로 해놓고 만약에 실행을 해보면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My Activity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Run as Android Application 실행을 해보면 에러가 생깁니다. 자, 에러가 생겨요. 자, 그거는 내부적으로 얘가 메모리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자, 메모리 객체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버튼을 참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해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에러가 났죠? 어우, 중지되었습니다. 에러가 생겼네요. 자, 이렇게 에러가 생겼을 때 여러분이 로그캣이라고 하는 아래쪽에 탭이 있어요. 로그캣을 가보면 자,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이것도 탭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전체 화면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가서 보면 에러 메시지가 빨간색으로 보여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볼 때는 아래쪽에서부터 쭉 올라가다 보면 여기 caused by라고 하는 거 있네요. null point exception. 자,
메모리에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참조하려다 보니까 널 값을 참조했어요 라고 하는 에러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main activity.java의 18번째 줄에서 에러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8번째 줄 다시 여기로 와서 보면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죠. 자, 버튼 1이라고 하는 게 메모리에 없는 걸 찾아다 보니까 얘가 널이 됐고 그거를 참조해서 set text를 하니까 이게 null point exception이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원래대로 다시 이쪽에 갖다가 붙여주면 오류 없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자,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부적으로 실제로는 얘가 XML 레이아웃 파일이 인플레이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데, 소스에서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게 set content view에서 대신해 주는구나. 어디선?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 안에서는.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액티비티가 아닌 일부, 화면 일부나 이런 경우에는 XML 레이아웃 파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직접 인플레이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화면을 우리가 처음에 첫 번째 앱을 만들 때 새로운 화면을 직접 만들고 그 화면을 띄우는 거를 어떻게 했어요? 액티비티를 복사해서 만든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워줬죠? 자, 그 과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는데 이제 어떻게 해볼 거냐면 단순히 화면만 띄우는 게 아니라 그 화면 쪽으로 뭔가 정보를 넘기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했던 거 잘 기억을 하면서 자, 만들어 보죠. 자, 처음에 레이아웃 복사를 해서 만들었죠. 자, 레이아웃 res 밑에 레이아웃 밑에 activity main.xml 선택하고 컨트롤 C, 레이아웃 폴더 선택하고 컨트롤 V. 자,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copy of activity main이었는데 activity new라고 하는 걸로 바꾸죠. 자, 그 다음에 OK 누릅니다. 자, activity new.xml 선택해서 화면을 가서 보니까 자, 버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버튼 텍스트를 돌아가기 라고 하는 텍스트로 바꾸고, 자, 이 돌아가기라고 하는 데다가 우리가 기능을 넣는 건 이따가 한번 해보면 되겠죠. 자, activity main.xml로 가보니까 자, 버튼 똑같이 있네요. 자, 오른쪽에 properties가 안 보이면 탭 더블 클릭, 다시 더블 클릭하면 보이죠? 자, 여기 텍스트를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를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으로, 이름으로 텍스트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컨트롤 S 누르면 되겠죠? 이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거는 가장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아래쪽에 내려서 on 클릭 속성에다가 메소드 이름을 넣는 거였죠? 자, on 버튼 1 클릭트로 하거나 아니면 버튼 1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찾아서 set on click listener라고 하는 걸로 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밑으로 내려서 on 클릭 속성에다가 자, set on 클릭 자, on 버튼 1 클릭트였죠. 자, 이렇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고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될 텐데요. 미리 이걸 넣고서 on 클릭 속성을 넣고 복사를 해도 됐었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이제 main activity.java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여기 있는 소스 밑에 폴더 선택하고 컨트롤 V. 자, 그래서 main activity가 아니라 여기다가 new activity라고 해서 이름을 넣어주면 new activity.java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밑에 코드는 뭐 필요하면 다 없애줘도 되고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자, 여기 set text 요거 없애줘야겠네요. 그죠? 자, 요 코드는 우리가 쓸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없앤 상태에서 new activity니까 레이아웃도 new를 지정을 해야 되겠죠. activity new라고 레이아웃 파일을 딴 걸로 바꿔줘야 activity new.xml에 있는 레이아웃 파일을 인플레이션을 하겠죠. 그리고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은 new activity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public void on 버튼 1 clicked view v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K 누르면 빨간색이 없어집니다. 자, 똑같은 코드를 그대로 선택하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요거는 전부 다 없애주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컨트롤 쉬프트 알파벳 OK 누르면 임포트가 자동으로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게 이제 다 넣은 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 만든 new 액티비티를 띄우려면 어떻게 줬었죠? 자, 인텐트
라고 하는 걸 만들어 줬었어요. 자, 기억나시죠? 자, 스몰 인텐트는 new intent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새로 만든 클래스 new 새로 만든 액티비티죠. new activity class라고 입력을 해 줬었네요. 그런가요? 빨간 줄 나왔네요.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O 키 누릅니다. 아, 이 앞에 뭐가 빠졌네요. 그 앞에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들어갔었어요. this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this라고 한번 넣어보고 new activity class로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어떻게 했었어요? start activity라고 하고 intent를 넣어주면 이 화면이 그대로 떴습니다. 자, 근데 이 화면이 그대로 떴었는데 이 화면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띄울 거냐면 이걸 좀 바꿀 거예요. 그래서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거를 호출할 겁니다. 자, start activity하고 똑같이 액티비티를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새로 띄운 액티비티에서 응답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호출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start activity for result라고 하는 거를 호출하면 여기에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1001번 한번 넣어볼까요? 인텐트 뒤에 1001번을 한번 넣고요. 자, 여기다가 인텐트 점 해서 이번에는 put으로 시작하는 게 있습니다. put extra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다가 자, 큰 따옴표하고 자, 여기다가 우리가 name이라고 하는 속성 한번 넣어볼까요? 자, name이라고 하고 여기다가 한번 mike라고 하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 값이 new activity 쪽으로 전달됩니다. 자, 이 값이 전달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거는 나중에 한번 보게 될 텐데요. 어쨌든 이렇게 값을 넣거나 아니면 응답을 받거나 하고 싶을 때 start activity가 아니라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이 값을 전달할 때는 그냥 start activity를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자, 이런 형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ew activity에서 자, on 버튼 1 클릭 이건 돌아가기였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했어요? finish라고 하는 걸 했었는데요. 자, finish라고 하는 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intent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자, small intent는 new intent라고 해서 자,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은 비어 있는 intent. 자,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넣지 않았죠? 컨트롤 시프트 알파벳 5키 누릅니다. 자, 그 다음에 intent라고 하는 거에다가 마찬가지로 put extra 라고 하는 걸 넣고 여기다가 자, 어떻게 할까요? 자, result라고 하고 result를 자, 여기다가 result 뭐 1000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결과값은 1000이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 자, set result라고 하는 게 있고 intent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set result라고 하는 거 intent만 전달할 수는 없대요. 오, 그러면 set result 어떻게 하냐? this 점 해서 set result라고 하는 거 클릭해보면 result 코드에 intent가 들어갈 수 있네요. 아하, set result에다가 코드가 들어간대요. 코드 2001번 한번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ntent라고 하는 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는 그 다음에 이제 빼도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면 이게 뭐냐 하면 이 화면을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원래 화면으로 그냥 돌아가기 위해서 이 화면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과값을 전달을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로 가서 그 결과값을 받아야 되는데 결과값을 어떻게 받냐? 자, 여기에 온 버튼 한 클릭 바깥에다가 커서를 두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소스 자, 오버라이드 임플리먼트 메소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걸 클릭을 하고요. 자, 오른쪽에 자, 여기 화면에 나오는 거에 밑으로 쭉 내려보면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걸 선택을 하면 온 액티비티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걸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OK 누르면 메소드가 자동으로 추가가 돼요. 자, 온 액티비티 리절트라고 하는 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 이 안에 커멘트 자, 이건 한번 없애보자.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얘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됐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자, 토스트 한번 띄워볼까요? 토스트 점 make text 자,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여기다가 첫 번째 파라미터, 두 번째 파라미터 이걸 한번 찍어 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자, on activity result 이렇게 하고 호출됨 이렇게 한번 찍어 보고요. 여기다가 땡땡 한 다음에 자, 여기에 arg 0 콤마하고 arg 1이라고 한번 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uration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toast length long 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마지막에 커서 갖다 놓고 show
다음에 세미콜론 붙입니다. 자, 이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자동으로 띄워보기 위한 거예요. 자, 자동으로 띄워보기 위한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해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myActivity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run as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 눌러서 에뮬레이터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뮬레이터에 떴고요. 자, 요게 메인 액티비티가 되죠. 자,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화면에 앱을 실행했을 때 첫 번째 화면으로 뜨는 거를 메인 액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시작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자, 버튼을 클릭하면 중지됐다고 나오네요. 아, 중지됐다라고 나오니까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로그캣이라고 하는데 가서 볼 수 있는데요. 자, 로그캣이라고 하는데 가서 보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보입니다. 에러 메시지 가서 보이는 거 위에 caused by라고 하는 거 보니까 activity not found excep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액티비티를 찾을 수가 없대요. 액티비티를 찾을 수가 없다고요? 자, 우리가 new 액티비티 만들 때,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만들 때 어떻게 했어요? 자, 한 가지 빠진 게 있었죠. 자, manifest,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고 하는 데다가 추가를 했었던 기억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와서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안드로이드 myActivity에 안드로이드 manifest.xml 열고 애플리케이션 아래쪽에 애플리케이션 탭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서 add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nodes라고 하는 데다가 add 버튼 누르고요. 액티비티 선택합니다. 오른쪽에 name에서 브라우저를 하면 여러분이 만든 액티비티 중에 new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메인 액티비티는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던 거고 new 액티비티 새로 추가한 거죠. 복사해서 추가한 겁니다. 복사해서 수정해서 추가한 거 new 액티비티 선택하고 OK. 이쪽 한번 클릭해주면 new 액티비티로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컨트롤 S 누르면 new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추가가 됩니다. 안드로이드 manifest.xml이라고 하는 거 눌러보면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태그 안에 액티비티라고 해서 처음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메인 액티비티는 들어가 있었고요. 거기에 액티비티라고 하는 태그로 뉴 액티비티를 추가를 한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하면, 자, 마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앱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에러가 나지 않겠네요. 어쨌든 우리가 에러가 났을 때는 로그캣의 빨간색 에러 메시지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에러는 언제라도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에러를 확인하는 방법, 에러가 났을 때,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가 생겼을 때 그거를 몇 번째 줄에서 찾는지 그 줄 표시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작 버튼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 새로운 화면이 뜨나요? 그러네요. New Activity라고 하는 새로운 화면이 뜨고요. 돌아가기라고 버튼이 있습니다. 돌아가기 버튼 딱 누르면 어떻게 돼요? 원래 버튼으로 돌아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토스트 메시지가 뜹니다. 1001과 2001이 떴네요. 자, 1001과 2001. 자, New Activity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Finish에서 얘를 없애줬는데 Set Result로 2001이라고 하는 코드를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Main Activity에 On Activity Result가 호출이 되면서 어떻게 됐냐면 토스트를 띄웠는데 On Activity Result 호출된 그 다음에 1001과 2001이 뜹니다. 1001은 뭐예요? 우리가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호출할 때 1001. 그 다음에 New Activity에서 다시 응답으로 보내준 2001이 여기서 다 확인할 수가 있네. 자, 결국에 무슨 얘기냐? Start Activity for Result는 우리가 이 코드 값을 주면 처음에 어떤 화면을 띄웠는지를 코드 값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거를 On Activity Result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자, 다른 화면을 띄웠다가 다른 화면에서 응답이 왔을 때 응답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면에서 온 응답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여기 있는 숫자 값입니다. 이거를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고요. 자, 여기 다른 새로 띄운 액티비티에서 돌아온 거를 리절트 코드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띄울 때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걸로 띄우고, 자, 응답 같은 거를 받을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코드를 넣어주면 그러면 그쪽으로 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